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주의 혁명전선의 조남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드디어 여야를 통틀어서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에 올랐습니다. 쿠키뉴스가 의뢰한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 7일, 8일 양일간 조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도가 됐는데요. 윤석열이 24.7%로 1위입니다. 얼마 전, 한 일주일 전인가요? 에서는 17점 몇 프로로 3위였었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점 몇 프로로 공동 1위를 했는데, 이번에 불과 며칠 만에 윤 총장이 24.7%로 1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 대표가 22.2%로 2위, 이재명 지사가 18.4%로 3위에 올랐습니다. 처음이죠. 처음.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 이런 말도 안 했는데도 지금 장외외에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는 이낙연, 이재명, 그 다음에 야권에서는 홍준표, 안철수 등등이 있는데, 지금 장외에 있는 윤석열 총장이 1위를 올랐어요. 정말 참, 깜짝 놀랄 만한 일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예측되긴 했었죠. 사실 윤석열 총장이 야권 1위로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 무능, 부도덕, 이런 거에 비해서 야권이 너무나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야권 대선 후보자들은 다들 지리멸렬해 있습니다.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지 않고는 차기 대선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권 지지자들 내지는 중도층 유권자들이 윤석열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죠. 이게 하나뿐입니다. 사실 윤석열은요,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장본인이죠. 윤석열이가. 이재명, MB도 마찬가지. 이런 입장에서 야권 지지자들은 참 윤석열을 지지를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지지자들이, 그리고 중도층마저 윤석열에게 기대가 쏠리는 이유는, 어쨌든 윤석열은 법치를 지켜냈다는 겁니다. 수사 대상이 살아있는 권력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특히 살아있는 권력,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MB의 경우에는 그 당시 이미 살아있는 권력은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탄핵됐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권 지지층이나 중도 지지자들은 윤석열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24.7%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나 이 대표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나중에 대선 때 이 두 사람의 표가 합쳐져 온 것이 다 여권 표냐?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두 사람을 합치면 40.6%가 되는데, 합친다고 해도 그것이 다 여권의 표라고 해도 과반수가 안 되죠. 40.6%입니다.
두 사람을 합쳐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를테면, 물론 다 지금 여권 지지자들이지만, 그 중에는 중도표도 있을 겁니다. 이 중도표가 어디로 갈 거냐? 우리가 통상 보수 30%, 진보 30%, 중도 40%라고 통상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권 지지자 중에는 중도표도 상당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표가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그건 모르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선 문재인 정권이 어느 으로 보나, 저는 지금도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참으로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동산 3법, 이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죽으니까 완전히 부동산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세입자들, 근데 집주인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홍남기 부총리가 갑자기 전세 난민이 될 줄이야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실이 나타났으면 이걸 정책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안 해요. 소위 임금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한 실패로 드러났고, 그것은 결국은 세금 풀어서 일자리 만드는 아주 임시적이고 불안정한 그런 일자리 만들기. 오늘도 제가 잠깐 밖에 나왔더니 노인 양반들이 놀이터 안전 지킴이라는 그걸 노란색 옷을 입고 어린이 놀이터에 한 4-5분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시더라고요. 어린이는 한 명도 없고. 어린이가 한 명도 없는데 놀이터 안전 지킴이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것도 일자리에 잡히는 거예요. 얼마 주고서. 그런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인가요? 아니죠.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이라는 게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원전 생태계를 다 파괴해버리는 이건 정말로 옛날 크메르 루즈군이 당시에 문명을 다 파괴한 거는 거의 거기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 정책은 진짜 아주 긴 안목을 갖고 멀리 내다보면서 정해야 되는데 한순간에 다 이렇게 바꿔치기 해버리는 이런 문재인 정권의 비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오도된 정책을 내놓고 이제 이거에 국민들이 질릴 법도 한데 민주당이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그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지지율이. 참 저는 이거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대선 후보자 지지율에서 윤석열이가 1위를 했다, 처음으로. 그것도 장애외에 있는 사람이. 저는 윤석열이 비록 MB를 구속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한 장본인이라 하더라도 법치를 지키는,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의 칼끝을 들이대는, 그리고 거기에서 뚝심으로 버티는, 그동안 여권에서 얼마나 집권 민주당, 그 다음에 법무장관 추미애 집요하게도 윤석열을 공격했죠. 그런데 윤석열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윤석열은 맞으면 맞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아무튼 윤석열이 야권의 여야를 막론하고 대권 주자 1위 올랐던데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추미애입니다. 민주당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공격하지만
진짜 뉴스가 되고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것은 추미애예요. 단연 추미애입니다. 추미애가 또 얘기했죠. 대전지검이 월성 발전소 가동 중단한 것이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밝혔죠. 감사 결과를. 이게 막 증거를 다 없애고 했다는 이런 사실을. 그러면 감사원에 그 자료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은 인지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죠. 근데 추미애는 뭐라고 비판했느냐? 78년, 79년 사이에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에 같은 사안을 2번이나 각하했다. 소송이 들어왔는데 각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추미애도 지금 뭘 잘못 알고 있죠? 그때는 감사원 감사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거 정책에 대한 수사가 될 수가 있죠. 정책에 대한 수사.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기가 참 그건 그렇게 되면 또 논란을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각하를 시켰지만 이번에는 산자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야밤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 증거들을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검찰 수사가 드러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전광석화처럼 수사에 지금 돌입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비판은 잘못된 거죠. 추미애의 지적은 사실관계상 틀린 겁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래서 공무원들이 증거를 은폐하고 삭제했는데 그러면 마땅히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산자부가 경제성 평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조작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증거를 없앴고 그러니 검찰 수사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튼 추미애의 윤석열에 대한 공격은 지속될 겁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추미애 무소의 뿔처럼 가라. 무소의 뿔처럼 가라. 그게 유일한 희망이다. 당신이 정말 그런 폭주를 계속 할수록 윤석열은 더 단단해지고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그거 하나인데 추미애 무소의 뿔처럼 가라. 그것만이 국민의 유일한 희망이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